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오늘은 29강 살아있는 글쓰기 4강입니다. 당연한 것을 의심하라 인데요. 수를 받지 못했다 해서 시험지를 감추지 마라. 생각해보면 한자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학생들에게 수미양가로 점수를 매기고 있는 어른들이 도리어 우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자들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나요? 수는 빼어날 수지요. 우는 우수할 우고요. 미는 아름다울 미고요. 양은 좋을 양, 가는 옳을 가입니다. 이 5가지의 평가지표는 모두 통과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더 배울 것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지요. 적어도 최소한은 배웠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언어들은 학생들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무관하게 미양가를 맞았다고 해서 아이들을 다그치는 교육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수를 받았다고 그저 좋아하기만 하는 학생보다 가를 받고서 대체 이 가가 무슨 뜻이냐고 묻는 학생이 사실은 칭찬받아야 될 학생은 아닐까요? 학생들의 나이는 어떤 해답을 쓰기보다는 한창 무엇인가를 궁금해하고 물어봐야 할 나이입니다. 그 아이들의 연대기, 그 학생들의 연대기에서 당연한 것들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보다는 궁금증을 묻고 또 묻는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이 궁극에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원래 모르는 사람이 묻는 거죠. 그리고 아는 사람이 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 사태는 바뀌어버립니다.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묻고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대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습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물음의 의미를 상실해 갑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물음들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관습,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규범 안에 갇혀있는 일상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규범 안에 나의 삶을 가두어 놓고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 믿음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는 그저 당연한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폐쇄적이고 고정된 세계관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음은 생의 의미를 잡는 덫입니다. 의심해야 합니다. 물음과 의심만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특히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답보다는 의심과 물음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지식이, 그리고 새로운 운명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 가지 의심과 물음 속에서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과 여러 가지 세상의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이라는 덫을 끊임없이 세상에 뿌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논술이라는 시험은 바로 그런 학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 제도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보지요. 옛날에 긴 수염이 가슴을 덮는 노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그 노인은 길을 걷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불 바깥에 내놓고 주무십니까? 예. 그 노인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 긴 수염을 기르고 20년이 지나도록 수백 번 수천 번을 이불을 덮고 잤지만 그 수염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은 오늘 밤 자보고 내일 아침에 가르쳐주마 라고 대답합니다. 이 노인은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입니다. 노인은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보고 왠지 갑갑합니다. 갑갑한 것이 옛날에는 꼭 바깥에 내놓고 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내놓고 잠을 자려고 해봅니다. 이번엔 허전합니다. 옛날엔 이불 속에 넣고 잔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노인은 이불 속에 수염을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한숨도 자지를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에도 끝내 노인은 수염을 어떻게 하고 잠잤는지를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심지어 내 몸의 일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저 무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수염이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것을 모릅니다. 자기 행위를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과정입니다. 거기에 의심을 던져봐야 됩니다. 물음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 노인은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잠자지 못한 밤을 보냈지만 어쩌면 행복한 잠보다도 불면의 밤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하경 선생님은 불면의 밤이야말로 글 쓰는 사람이 가져야 될 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당연한 것들에 의심을 던져보는 것. 그래,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되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급히 해답을 얻으려고 시험 치듯이 연필 끝을 그렇게 빨면서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묻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물음이란 본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피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은 삶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 산하를 향해서 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을 향해서 의심을 던지고 물음을 던지고 천년 만년 후에 답이 얻어지라 할지라도 지금 물어보는 것, 메아리가 없더라도 지금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글을 쓰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신념은 하늘 아래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전제 안에서 쓰여지는 논술만큼 뻔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뻔한 글을 쓰는 학생을 뽑고 싶은 대학 교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인간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 세계는 아마 불안과 절규로 가득 차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층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즉 건축 설계사의 양심과 그리고 안전 설계와 그리고 그 건축을 건설한 건설사의 양심적인 시공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파트 12층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의심을 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정말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인간도 만들어가는 것이지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래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백만 가지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의심을 모두 해결하고도 그 믿음이 버텨낼 수 있을 때 그 믿음은 부서지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